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삼도인 침구 요교를 말할 때 삼도인이 저자인 것 맞다. 그리고 삼도인이 창안한 삼침법 맞다. 그런데 삼도인 침구 요결에는 선생의 임상 경험만 있지 삼침법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없다라고 말해요. 삼도인 침구 요결 4쪽에 보면 삼도인의 서문 머릿말, 머리글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생자는 가히 보함이요. 그러니까 내경에 상생관계에서 허할 때 허즉 복이뭐 그건 가히 보하는 것, 즉 당연한 거지. 그렇지만 완벽한 조합이란 이런 것이야. 상극자는 반드시 사하라. 그러니까 간정격에서 상생자 보호하는 것,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하지만 놓쳐서 안 될 게 있어. 완벽한 오행침법이란 상극자를 사하지 않고는 형성될 수 없어. 그러니까 허복이모, 즉 허즉복이모, 그것은 간이라고 하는 장부가 지금 너무너무 허약해서 병이 생겼어. 그러니까 신수경의 도움을 청하는 것, 그건 너무도 당연해. 아니 황제내경 그 후로 수많은 의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게 있어. 상극자는 반드시 사해야 된다는 것을 깜빡한 거야. 상극자 사하는 것. 12경맥에 각각의 경기,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허하면 그에 해당하는 장부도 허에 빠진다. 그리고 그 경맥의 경기가, 에너지가 너무 뻗치면, 실하면 실증이라는 장부의 병변도 생긴다. 항상성이 깨진다. 그걸 삼도인은 거금 450여 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허복이모는 알겠는데 실사기자는 어떻게 침술로 구사합니까? 실사기자. 실사기자는 예를 들어서 과잉행동장애라는 병이 있죠. Hyperactivity Disorder, 과잉행동장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해서 생긴 병이란 과잉이다 이거예요. 하이퍼액티비티 탓에 생긴 장부의 병변, 경맥의 병변, 우리 몸 여기저기의 병변을 실증이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간실증이라. 예를 들면 오행의 실사기자라는 원칙은 실, 즉 과잉, 하이퍼액티비티 상태에 빠진 장부 또는 우리 몸의 어떠한 조직, 그리고 그 장부와 조직을 오거나이즈하는 경맥, 그 경맥이 너무 에너지가 뻗쳐 있다. 과잉으로 넘쳐오르고 있다. 그런데 현작은 심화경은 간목경의 자식이니까, 즉 심화경, 오행상 화니까 화에 속하는 경혈인 소부 하나만 딱 사해 본 거야. 안 나. 그래서 손사막이 같은 원리로, 즉 허복이모의 원리로 심화경의 화요일인 소부를 삼과 동시에 간목경의 화요일인 행간도 사해 봤어. 그런데 안 나. 어떤 특정 병증을 놓고 간에 어떤 병이 생겼다, 간, 목경과 관계는 어떠한 조직의 병변이 생겼다 할 때 이렇게 해봤더니 안 나. 역시 삼도인이 생각해 본 거지.
삼도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극목의 견제력이 너무 무력하구나. 즉 허보기모를 할 때는 아무리 신수경의 음곡이라는 경열과 족고름풍 간목경의 곡천이라고 하는 경열을 보해 본들 금극목이라고 하는 폐금이 간목경을 너무 지나치게 쥐잡듯이 해. 그러니까 간이 길을 펼 수가 있나. 그래서 삼도인은 폐금경의 금혈인 경고와 간목경의 금혈인 중봉을 사해 본 거지. 그랬더니 완벽한 조합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경우는 반대다. 자식이 너무 실해서 병이 생겼다. 즉 자식이 너무 속을 썩여. 그러면 엄마가 속상하지. 그런데 아이를 야단치는데 이 감정적으로 치우친 거야. 그런데 저쪽에서 애기 아빠가 보니까 엄마가 애를 나무래는데 나무에다가 지가 지성질 못 이겨서 깔짝 넘어가게 생겼어. 엄마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엄마라는 간이 미치고 팔짝 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심화경을 진정시켜주는 것은, 적당한 진정을 시켜주는 것은 가하지만 자기 감정에 푹 빠져서 그냥 뒤로 발랑 자빠지듯이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켜서 자기가 쓰러질 지경이에요. 이게 간실증인데, 그래서 삼도인이 생각하기를 폐금경이 이번에는 견제력이 너무 무력해. 견제력이 너무 무력하면 그러면 간이 망동에 빠지지. 그게 간실증. 그래서 오히려 금극목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폐금경의 금혈인 경고와 간목경의 금혈인 중봉을 이번엔 사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보를 해주고, 그리고 소부행간을 사하면 완벽한 조합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간실증이라고 판단된 어떤 병증에 간 성격을 놓으니까 아니 말끔하게 낫는 거지 뭐. 그래서 그것을 삼도인께서는 간 성격이다 라고 칭하신 거예요. 간 정격 또는 정격은 어떠한 특정 장부나 조직이 너무 허에 빠져서 생긴 병증을 치료할 때 쓰는 요법. 성격, 그것은 그 장부나 그에 속한 조직들이 너무 하이퍼 액티비티한 상태에서 생긴 병증을 치료할 땐 성격.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허보기모 할 때 허, 그것과 실사기자 할 때 실이란 무엇인가, 그게 문제죠. 허와 실은 실제 우리 몸에서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가. 참고로 TCM 오행침법, 일본의 오행침법 또는 오행보사법은 허란 무엇이며 실이란 무엇인가를 의과학적인 어떤 근거로 침수를 시료하지 않습니다. 삼도인 침구 요기를 보면 삼도인께서는 위출혈, 그러니까 위궤행이나 12장 궤행으로 위, 그리고 12장에서 피가 철철철철 흐르면서 빈혈로 쇼크가 일어나서 쓰러질 지경이야. 어떤 때 피를 막 토해. 폐에서 나오는 객혈이 아니야. 그리고 똥은 초콜릿처럼 시커매. 삼도인 침구 요기를 보면 상부 축혈은 어떠하고 하부 축혈은 어떠하고 그 임상 징후는 어떠하고 등을 의과학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마치 서의학 백과사전을 읽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어요. 서의학에서 그 혈증과 관계된 설명을 하는 백과사전, 의학 백과사전을 읽는 것과 논문을 읽는 것과 똑같은 표현으로 혈증을 논하고 있어요. 거금 450여 년 전에. 그래서 첨단 과학이에요. 첨단 의학이에요. 거기에 삼도인이 간허증이다, 간정격서 그러셨거든. 이건 절대로 깔때기가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 왕 애청자님들, 우리 학교의 원로분들 많은 임상 끝에, 그리고 저는 이론을 좀 더 보충하고 해서 보니까 간이 혈액 응고인자를 대표적으로 만들어, 물론 간, 비장,
폐 등등이 다 코아포레이션 하는 일이지만 특히 간에서 혈액 응고인자를 제대로 만들어서 지혈시키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것이 간허증이구나. 그걸 거근 450여 년 전에 실사구시로 요결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간허증은, 간목종의 허증은 의과학적으로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가? 예를 들어서 간실증은, 간목종의 실증은 의과학적으로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삼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삼침이란 무엇인가? 이전 슬라이드까지 말씀드린 것, 오행의 상생, 상극, 화타, 편작, 손사막 등은 상생만 보았고 상극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 실사기자에서도 상극 관계가 너무 무력하면 아무리 자식에 해당하는 경혈을 써도 안 낫는구나 하는 것을 몰랐어요. Only one, 동의학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삼도인 황인학 선생만 깨달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허와 실이란 무엇인가, 실제하는 우리 몸의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